요즘에는 경제 모르면 집 앞에 나가서 아줌마들과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집에 계시는 주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경제통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입니다. 이 한국경제경제교육연구소의 신동열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본의 아니게 점차 오늘 준비가 돼가는 남자 신동열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특집 하시게 생겼어요. 혼자 그러게요. 나오셔서. 예. 네. 오늘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에 대한 궁금한 것들 네. 오늘은 좀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당황스럽게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이거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아까 육아휴직 얘기 저희가 했었거든요. 육아휴직을 남자가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남자의 육아휴직?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딱 견해는 없습니다. 근데 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일을 하고 네. 돈을 좀 적게 버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돈 많이 버는 분의 눈치를 살살 보는 게 가정의 평화에 좋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두 다 객관적인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건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력에 따라 좌우가 된다. 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요. 이 신의원님 부인께서 난 일을 해야겠어. 남편이 좀 육아휴직하고 아이 좀 보면 안 될까? 그게 제일 아쉽죠. 네, 저는. 네.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저는 남자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육아휴직 할게. 오. 자기가 오. 돈 벌어와. 네. 대신 나보다 더 벌어와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좀 만약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 그게 꼭 기준이 돼야 될까요? 경제력이?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많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을 예. 좀 예. 현실적이니까 예. 사실 그것도 많아요. 네. 경제는 현실이거든요. 네, 정말 경제는 현실. 그 후배 기자 중에서 저 차장님 육아휴직을 좀 하겠습니다. 부인이 저보다 돈은 좀 못 벌어도 제가 좀 집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벌으면 네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생각. 돈을 못 번다면 네가 더 낫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네. 있을 거예요. 이 경제는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장에 남고 또 없어지는 그렇죠. 게 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주부님들의 실생활에도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네. 환율 선혜 씨도 관심 있으시죠? 있죠. 이 외국 나갈 때 물론 네. 중요하고 또 환율에 따라서 국내에 있더라도 네. 외국 물건 살 때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관심 많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유학 보낸 자녀분들이 있으신 경우라면 그렇죠. 매일매일 그 환율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네.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환율은 좀 어려워. 맞아요. 어렵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통화가치라는 말까지 섞이게 되면 더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신문을 보면 환율이라는 얘기도 쓰고 통화 네. 가치도 쓰게 되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환율을 우리가 ABC를 공부하는 개념으로 좀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건 뭔가요? 한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와 바꾸는 거. 네.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공부 삼아서 몇 가지 수치상 환율을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네. 1달러는 1,080원 정도고요. 지금 또 현재요. 1달러는 82엔 정도고요. 네. 또 1달러는 중국 위안으로 따지면 한 6.5 위안 정도가 됩니다. 네. 다 다르죠? 네. 네. 이게 왜 다를까요? 그것은 그 나라에 갖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화의 가치는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구매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통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네. 있느냐. 네. 이것이죠.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1달러를 가지고 빵을 1000개를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 경우에 이론으로는 단 그 빵을 하나밖에 살 수 없다고 할 때는 달러의 가치는 즉 달러의 구매력은 원화보다 몇 배가 강합니까? 1000배가 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1000원을 줘야 1달러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교환의 비율이 바로 환율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강해졌어요. 네. 자, 강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1000원을 줘야 1달러와 교환이 가능했는데 네.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강해졌어요. 원화가 네. 어떤 이유로 했었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00원을 줘도 1달러와 교환을 할 수 있고요. 더 강해지면 800원을 줘도 그렇죠. 네. 1달러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네.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죠. 아까는 1000원에서 환율이 900원, 900원, 800원으로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원화의 경우로 따지면은 환율이 높아지면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 약해지고 네. 환율이 약해지면 통화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주부님들이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럼 항상 환율이 떨어지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원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미국인의 경우에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네.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보느냐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그 마이크 자꾸 치시면 퍼벅 소리 나니까. 아, 제가 예, 요 그 본토에 부분. 좀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부연을 해서 네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돈 1원하고 미국 1달러하고 똑같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거기 가서 1원 내고 똑같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면.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얼마큼은 우리 돈에서 더 줘야 그렇죠. 1달러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끔은 헷갈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하고 늘 헷갈려 예. 하는데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네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치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 정말 뭐 부도위기다 이럴 때는 거의 2,000원 육박했었죠. 통화 가치가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경제가 안 좋은데 그 나라의 통화가 그렇죠.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네, 그때는 뭐 올라가게. 2천 원을 주고 그러니까는 그때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이 흔들거린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뭐 외국 나가기 참 좋으셨을 거예요. 800원이면 사 뭐 이렇게 예, 되는 경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네. 않을까. 예. 예. 그럼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그렇죠. 실생활에 미치는 것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네. 잠깐 네. 한 가지 말씀드릴 네네. 것은 그러면 이 원화 가치에 네. 어떤 것들이 원화 영향을 가치에 주냐. 영향을 그렇죠. 주느냐, 환율에 네. 영향을 주느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네네. 그렇죠. 실생활로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쉽게 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죠. 쉽게 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라든지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네. 수급. 수요와 공급입니다. 어려워. 주식도 잠깐만 이제부터는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주식도 수요와 예, 공급. 예. 네. 가격도 네. 우리가 통화 가치도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네. 수급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주부님들이 살살 졸리시면서 옆방송 드라마로 또 채널을 가시죠. 바꿔볼까 해서 안 돼요. 지금 리모컨으로 안 돼요. 손이 잠깐 가고 계신 네. 분들 위해서 네네. 제가 아주 쉬운 하나 예, 비유를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멋있는 남자가 한 명 딱 나타났어요. 네. 인기가 어떻습니까? 좋겠죠. 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한 명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예. 인기는 바로 그의 가치입니다. 네. 이걸 주가에 비유해보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겠죠. 이유고요. 네. 통화 가치로 따지면 통화 가치가 상승할 수 네, 있는 네. 요인입니다. 네. 어떤 상품 가격으로 따지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겠죠. 요인입니다. 왜? 네. 공급이 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옆에 있는 멋있는 남자들이 한 4명 정도가 그 모임에 합류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좀 인기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네. 가치가 그분의 인기가 떨어지죠. 좀 떨어지죠. 그렇죠. 평준화가 되겠죠. 평준화돼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반대 현상이 생겨납니다. 자, 이 경우에 다시 남자들의 인기가 회복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 모임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모임으로 가야 되겠다. 한 2명 정도가 나가주면 나면 3명이 남죠. 네. 그럼 인기가 어떻습니까? 다시 높아요. 왜? 네. 공급이 줄어들죠. 줄었기 줄어드니까.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반론을 못하게 하시네. 남자들이 5명 있는데 네. 남자들은 그대로 5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도 남자 인기가 갑자기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5명 다 괜찮을 경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그 남자들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준비가 네. 안 되신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셨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남자는 5명 그대로입니다. 공급에는 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네. 여자 회원들이 확 늘어났어요. 뭐가 그렇죠. 늘었습니까? 수요가 수요가? 늘어났죠. 수요가 늘었습니다. 네. 수요가 늘면은 네. 다시 공급이 역설적으로 따지면 네. 반대로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네. 다시 인기가 높아가는 거죠. 네. 경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네. 통화도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경기가 좋으니까 내가 투자도 하고 싶고 또 그 나라의 주식도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네.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볼까요? 미국은 달러 약세가 뚜렷해집니다. 네. 네.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뭐 네. 국가 채무가 많다, 디폴트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오면서도 네. 여전히 유로화는 달러화보다 강세를 강세를 보이고 하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뭘, 소위 네. 얘기하는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통화를 시중에다 많이 풀어놓은 풀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도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가 달러가 미국에 많다는 거죠. 많이 네. 풀려나고 있고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쉽게 인기가 떨어지고 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좀 듣고 네. 잠시 쉬어야 되겠어요. 이거 다 채널 따로 돌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더 재밌는 얘기가 기다리고 채널을 있습니다. 돌리시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급의 요인에 따라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렇습니다. 환율을 네.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요인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수급의 요인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수급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시장의 원리가 네. 수급대로만 100%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도 간단하고요. 네. 채권 투자도 간단한데 가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움직이는 한mon이라든지 헤지펀드 얘기 네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이것은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었다 나가는 단기 네. 차익을 딱 네. 노리고 들어와서 빠지는. 또 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시 빠져나가는 네, 네. 자금을 얘기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뭐 헤지펀드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헤지펀드나 한머니들은 시장의 수급이 균형이 약간 깨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눈치를 채면은 네. 기무가 발견. 그 수급의 균형을 심하게 흔들어서 네.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인 수급보다 훨씬 시장을 한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수가 있죠. 이런 수요적이든 경우도 공급적이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이 수요와 공급 중고등학교 때 참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네. 그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잘생긴 남자 얘기로 딱 제가 확 와닿. 확 와닿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이 TV 보시는 분들이 네. 이해를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주부님들이 지금 리모컨을 다시 놓고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증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특히 요즘에 주부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어제는 많으시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네. 지수가 2160을 넘어섰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 환율하고 좀 영향이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이러니까 우리 주식을. 그렇죠. 요즘 이제 주부님들도 그렇고요. 네. 아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의 한 5년 전쯤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화가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네. 관련 주가가 뭐 급락했다. 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어떻습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한 뭐 45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몰랐죠.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근데 환율은 어떻습니까? 어제 9원 정도가 빠지면서 달러당 1,082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는 약세, 즉 원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네.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의 추세는 달러의 강세와 증시의 강세가 같은 방향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은 그럴까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막강해진 네. 외국인들 외국인들 때문입니다. 네.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한 400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잘하시네요. 그러면 주식을 사죠. 또 하나는 주식에서는 크게 이익을 못 봐도 이 환율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노리면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네. 자, 그럼 환차익까지 노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1달러를 가지고 국내 주식을
사기죠. 1달러를 가지고 온 이유는 국내에서 1달러 주식을 사면 너무 창피하니까 네. 원래 네네. 우리나라를 이제 1달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네. 가정을 합시다. 네. 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고 하면 네. 일단 우리나라로 1달러를 가지고 와서 환전 과정을 통해서 1,100원 원화로 바꿔서 1,1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뭐 매매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다 감안하더라도 네. 자기는 본전을 하고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팔으면 얼마가 손에 쥐어집니까? 1,100원이 손에 쥐어집니다. 네. 근데 주식을 판 시점에서도 환율이 1,100원이라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달러로 해도 바꾸죠. 1,100원이니까 네. 전혀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겁니다. 네. 한데 네. 그 몇 개월 파는 시점에서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산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00원을 100원. 가지고 자 1달러로 환전을 하고도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원이 1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 100원이 바로 환차익이 환차익입니다.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환차익까지도 감안하면 주식의 매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재의 원화 가치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네. 전망이 되면 네. 외국인으로서는 네. 매력이 아, 있겠죠. 네, 그래 그렇죠. 국내 주식을 사서 네. 설령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환율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식에 있어서 주부님들이, 네. 직접적으로 걷는 건 없더라도 예, 이 그렇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네.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와 주가가 같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독뚜렷해지는 것이 이와 네. 같습니다. 네네. 근데 주부님들이 정말로 관심이 이제 있는 것은 마트에 가면 이 환율이 내 마트에 갔을 때 지갑 사정과 물건을 살 때 가격과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예. 거거든요. 어떤 실생활에 관련이 주부님들의 있을까요? 최대 관심사. 네. 네네. 환율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그렇죠. 줄까? 네. 또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네. 줄까? 네네. 그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자, 환율이 변화해서 요걸 좀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원화 가치가 네. 높아지면 네.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자,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커진다는 네. 겁니다. 네. 자, 그럼 외국으로 쇼핑을 갔어요. 네. 쇼핑을 가서 일단 외국으로 나가려면 공항에 가서 뭐부터 합니까? 환전을 환전부터 해야죠. 합니다. 네. 자, 쉽게 얘기해서 환율이 1,000원인 경우와 800원인 경우를 비교를 해볼까요? 그냥 쉽게. 그럼 800원인 경우와 1,000원인 경우에는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환전을 했어도 어느 때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800원일 당연히 때가 그렇죠. 800원일 네. 때가 달러를 더 많이 네. 확보할 수 네.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으면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더 많은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근데- 사실 예. 예. 그 실생활에서 요즘에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또 옥수수를 원료로 한 과자들의 가격이 많이 거의 올랐어요. 25% 네.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도 바로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수입하는 가격이 예전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네,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화가 국제적인 통화가 되면은 원화로 모든 국제 무역이 그렇죠. 결제가 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기축 달러화 통화인 되니까. 달러로 네. 결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수입을 할 때 통화의 결제는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달러치를 수입해 오게 되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만일에 환율이 급락을 해서 통화 가치가 네. 세져서 800원이 되면은 1달러를 수입하는데 8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네. 따라서 국내 수입 가격은 환율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태세 문제를 빠르게 풀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빨리 한번 그렇습니까? 풀어볼까? 예. 못 풀 것 같다고 지금 PD는 걱정하고 있는데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선 씨가 빨리 읽어보고요. 네. 태세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죠. 그렇죠. 네. 다음 중 한국 원화 환율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한국 이자율의 상승,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부족 2번이고요. 3번 한국 조선업체 수출 증가, 4번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 지속, 5번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설명해 네. 주실까요? 다섯 그렇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예. 아까 설명해서 거의 지금 얘가 다 나왔어요. 답이 좀 드러난 듯도 네네.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문제가 상당히 좀 쉽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태세 문제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시간상 네. 또 주부님들이 또 어려울까 싶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 좀 네. 쉬운 문제를 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은 예. 몇 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제일 안 좋은 뜻이에요. 자, 다섯 개 중에서. 한 단위만 설명을 네. 드릴까요? 네. 자,
한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의 이자가 높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가 높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대한 통화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네. 자,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달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달러를 빼갑니다. 따라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원화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조선업계의 수출 증가. 우리나라가 네.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네. 업종 아닙니까? 네. 조선업계의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달러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다는 거죠. 진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예. 자, 한국 경제 네. 성장을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죠. 자, 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 자본이 투자가 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몇 가지는 계속 설명을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태세 풀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네요, 아주. 네, 오늘 그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되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한국경제경제교육연구소 신동열 연구위원과 좋은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죠? 네, 내일은요, 이 여성 관련, 한 주간의 여성 관련 뉴스 살펴보겠고요. 주말 동안 읽으면 좋을 책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